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여러분들께 대박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경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이유가 경매라는 게 잔금 납부를 이제 법원에 해야 되는데 이 전세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소유권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나랑 계약을 할 때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큰 보증금을 맡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게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경매에서도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간단하게 갭 투자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2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 70%를 받아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입자를 드린다면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1억 7천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내 돈 3천만 원만 드리고 2억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취득세는 개인마다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계산식이 복잡해져서 편의상 세금을 빼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방식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큰 단점은 이 전세 레버리지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시면 되는지 제가 한번 제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 KCC 스위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최초 감정이 2억 5천에 됐는데 반값까지 떨어졌어요. 반값까지 떨어져서 이제 낙찰이 최종적으로 1억 6천에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2억 8천에 한번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잔금 미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500만 원을 날리셨고, 다시 나왔을 때 2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이 20%였겠죠? 그러면 이분은 거의 3,5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날리셨겠죠. 또 미납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2억 1,700만 원에 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또 미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의 미납된 사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입찰하기가 부담스럽죠. 사실 살펴보면 이게 왜 그런지 바로 나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실게요. 누가 살고 있는지. 김땡땡 그리고 박땡땡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소멸 기준이 되는 강제 경매보다 날짜가 빠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설정을 하셨어요. 이 전세권이라는 건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셔야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배당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한테 인수가 돼요. 그러면 이 1억 4,500을 인수하고 내가 가격을 써야 돼요. 이게 시세가 이 당시 입찰했을 당시에 3억 5천 정도 하는데 1억 4,500을 내가 인수해야 되면 얼마를 써야 되죠? 그때 2억 이하로 써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시세보다 지금 조금 비싸게 쓴 거예요.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2억 5천, 2억 8천, 2억 1,700. 이분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 납부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냐면 이제 포기되는 보증금액이 더 컸거든요. 비싸게 산 거보다. 근데 어쨌든 잔금 미납을 하셨고, 마지막 3차에서 입찰하신 1억 6천, 이분이 결국 물건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납이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좀 무서워서 그러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전세권을 설정해두고, 전세권이라는 건 배당 신청을 해야지만 소멸이 된다,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하고 대항력도 갖췄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인수되는 금액을 내가 낙찰받고 바로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분이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세 시세가 1억 4,500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내가 배당 신고를 하면 이 전세권도 소멸이 되고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1억 4,500으로 이사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같은 아파트로 가지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더 살려고, 계약 기간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임차인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 낙찰자는 이분의 계약 기간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결국 갭 투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뭐죠? 기존의 세입자가 있다면 집주인이랑 거래를 할 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만 거래를 하죠. 2억짜리 물건에 1억 5천에 전세로 살고 계신 임차인분이 계시면 5천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시세를 3억 5천이라고 판단했으면 1억 4,500을 제외하고 2억 이하로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1억 6천에 받았기 때문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싸게 사신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도 잔금 납부를 하신 거죠. 하지만 이거는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약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매매가랑 전세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소액 5천만 원 이하로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제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 이거를 전액 낙찰자가 인수할 경우에 그게 어떤 메시지죠? 임차인분은 더 살겠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어떻게 주냐?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다음 세입자 구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갭 투자의 어떤 절차 방식이잖아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줄 때 내 돈으로 줘야 될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맞춰지면 그 돈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경매에도 갭 투자가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려면 임차인분이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선순위 전세권 또는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의 물건이라면 이분의 계약 기간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한 채로 낙찰 받았을 때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대출을 대부분 안 받으니까. 물론 선순위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P2P 대출, 뭐 이런 금리가 세고 뭐 수수료가 비싼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자기 돈으로 할 겁니다. 뭐 이거는 1억 6천이니까 좀 큰 돈이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액 5천만 원 이하로도 가능하니까 그 돈을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리고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우리도 알고 들어간 거죠. 이 세입자가 더 살겠구나. 전 집주인과 계약한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더 살겠구나.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나랑 다시 협의를 하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명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각종 비용도 아껴질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사비를 줘야 된다던가 이런 비용들이 안 들겠죠. 세 번째는 대출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물론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에 따라서 이게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물건처럼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대출이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차선의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투자를 못한다. 이건 사실 핑계입니다. 왜냐면 이런 물건을 보면 되거든요. 이런 물건에 입찰해서 세입자 만나는 것도 사실 껄끄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왜 껄끄럽죠? 이사 내보내야 되니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세입자님 기존 계약대로 더 사시다가 가세요. 다만 이제 가실 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가실 수 있도록 집 좀 보여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거는 뭐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돈도 이제 보존이 되는 거고 세입자분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매 입찰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대출이 안 나와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물건 보시고 내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시장에 상당히 이제 공포감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나타났듯이 이런 하락장, 위기 상황에서 진짜 큰 부자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수단이 경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경매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물건을 스피드 옥션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라면 서울 지역이랑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럼 저라면 서울부터 해볼 것 같아요. 주거용 위주로 볼 거니까 뭐 아파트는 없겠죠. 아마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유찰이 한 3번 이상은 됐겠죠. 그래야지 가격이 감정가 2억에서 이미 3회, 4회 이상 떨어져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것들을 봐야 될 겁니다. 유찰수 4회, 그리고 진행 중인 물건하고 최저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감정가를 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저가가 정말 많이 떨어진 걸 볼 거니까 그럼 최저가가 최대 내 투자금, 내가 가용 가능한 투자금 선에서 뭐 내가 5천만 원 있어. 그러면 최저가는 뭐 예를 들면 6천만 원 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최저가가 최대 6천만 원에서 뭐 최소 1천만 원? 아니 2천만 원인 거. 이렇게 필터를 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중에서 최저가가 지금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까지 떨어진 거, 그리고 유찰 횟수는 4회 이상 된 거를 보면 이제 문제 있는 물건만 나오겠죠. 왜냐면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들이 배당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낙찰자가 그 금액을 물어주는 전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찰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73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봐야겠어요? 자, 첫 번째 전제는 배당 신청을 안 한 거를 찾는 겁니다. 사실 배당 신청을 안 하는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입찰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보증금이 당연히 감정가보다 월등히 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물건이 2억 4,300이 시세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이 2억 4천이라면 그거는 제로 금액에서도 우리가 시세 차익을 300만 원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감정가 수준에서 좀 훨씬 더 한 2천만 원 이상은 더 저렴하게 전세로 살고 있어야 되고, 물론 시세 조사 해봤을 때 시세가 물론
감정가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있어야 그게 깡통 전세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샀을 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건 아니면 전세를 놨을 때 차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거는 우리가 갭 투자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배당 요구를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접촉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랑 배당 요구를 하셨고 이 보증금 반환을 제가 뭐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다음 세입자 구해서 한번 드려보겠다 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2억 900에 넘는 가격에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 4,300이고 이게 지금 2억 900이잖아요. 그럼 이 차익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2천만 원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한테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나머지 보증금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 돈 안 드리고 전세도 맞추고 다음 세입자도 맞추고 그 돈 받아가지고 미배당된 금액을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또 별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서 경매로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